이젠 더 못 버티겠어. 제발 조금만 더. 아직이야, 아가야. 엄마가 아직은 널 여기에서 내보낼 수 없어. 은서가 낡은 방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으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매서운 겨울의 한기가 창문 틈으로 기어들어와 뼛속을 파고드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땀과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뱃속에서 요동치는 강한 진동은 출산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9개월 동안 홀로 겉해온 시간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곳은 강변의 외곽에 위치한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였습니다.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겨우 앞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어둡고 습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지에는 얼룩처럼 곰팡이가 번져 있었고 문 옆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연체된 월세 고지서와 전기가스 수도 톡촉장은 정은서라는 한 여인의 비참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명문병원 과장의 아내로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살았던 그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라한 후드티와 낡은 옷가지 몇 벌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1년 전 남편 한지원 씨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단 한 번도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원 씨가 이유를 물을 때도 그저 고개만 저으며 그냥 떠나는 게 맞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한지원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어머니 김경희 이사장의 병원 내 비리와 부당한 행위를 알게 된 후 그 진실이 지원의 삶과 명예를 무너뜨릴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은서는 차라리 자신이 모든 것을 덮어쓰고 사라지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시 허물어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생명체의 움직임은 이제 통증을 넘어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안 돼, 아직 아니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서 작은 공장으로 출근하던 날들,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10시간씩 서서 일하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던 기억들이 생생했습니다. 동료 아주머니들이 그녀의 불어난 몸을 보고 살이 좀 찐 거 아니냐고 물었을 때도 그녀는 웃으면서 야식 먹어서 그래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규칙적으로 찾아오는 강렬한 통증은 그녀의 의지를 꺾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젖은 이불 위에 널브러져 있던 낡은 휴대전화를 단신이 집어들었습니다. 그 작은 액정 화면 위로 119라는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망설이는 몇 초의 시간 동안 그녀는 숨겨야 할 비밀과 지켜야 할 생명 사이에서 마지막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구급처 좀. 강변 쪽 반지하.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혼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에 깎인 조약돌처럼 희미했지만 그 절규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구급대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가족분이나 배우자분요? 없어요. 혼자예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멈추자 갑작스러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응급실 앞의 밝은 불빛은 은서의 흐릿한 시야를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들것에 실려 들어가는 동안에도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뱃속의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응급실 접수 창구는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들고 다가와 보호자 정보를 물었습니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고 비참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겨우 입을 열어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들것에 실려 복도를 지나는 순간 은서의 눈에 병원 로비 중앙에 걸려있는 대형 현판이 들어왔습니다. 한가람 종합병이라는 글자와 함께 그 아래에는 단정하고 기품 있는 미소를 짓고 있는 병원 이사장 김경희 여사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은서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한때 자신을 미워하고 멸시했던 그 권위적인 분이 이 병원의 이사장이 아는 사실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하필 이 병원이야. 하지만 지금은 응급 상황이었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란 여사의 사진 옆에는 엄마와 아기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는 홍보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초라한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만실로 가는 길 간호사가 그녀를 몇 주 차인지 정기검진은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산정감사 한 번 받지 못했던 은서는 대답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분만실. 고통 속에서 눈을 감고 있던 은서는 문득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잊으려 했던 차분하지만 권위가 느껴지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산모 정은서님 차트 확인했습니다. 제가 직접 집도하겠습니다. 간호사들은 준비해 주십시오. 은서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목소리는 자신이 평생 사랑했고 또 지키기 위해 떠나왔던 전 남편 한재원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한가람 종합병원 산부인과 과장인 그가 그녀의 분만을 집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이 내린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원 씨는 분만대에 누워 고통에 신음하는 은서를 보았지만 산모의 차트에 적힌 정은서라는 이름 외에는 어떤 내색도 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지금은 의사로서의 본분에 충실해야 했습니다. 이혼 후 몇 달 만에 재회한 그들의 장소는 축복받아야 할 분만실이었지만 그 배경은 비극적인 비밀과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세상에 빛을 보려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원 씨는 익숙한 손길로 아이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어 둘째 아이까지 쌍둥이였습니다. 아이들을 무사히 세상에 맞이한 후 지원 씨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자신의 가슴에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숨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의 왼쪽 눈 밑 그곳에는 윤 씨 집안 남자들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선명한 한씨 가문의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맙소사, 이 점은 분명 그 표식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야. 지원의 눈빛은 혼란과 충격 그리고 거대한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던 은서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그녀는 임신 사실을 숨기고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내하려 했던 것일까요? 이 아이들을 당신에게서 떼어놓을 권리가 나에게도 있어. 당신에게 그 권리가 있다면 나에게는 이 아이들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한지원 씨는 쌍둥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망연자실한 채 분만실을 나섰습니다. 아들의 눈밑에 찍힌 가문의 점은 그가 이 상황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은서 씨가 자신을 떠나온 이유가 무엇이든 이 아이들은 그의 피부치였고 그녀가 혼자 짊어지려 했던 고통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은서 씨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은서 씨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강한 모성애와 함께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 정은서 씨? 왜 아이들을 숨겼지? 그리고 왜 나를 떠났어?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지원 씨. 당신의 삶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짧은 대답만을 반복했습니다. 지원 씨는 그녀의 침묵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죄책감과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절대 후회나 원망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가람 종합병원의 명예이사장인 김경희 여사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은서 씨를 보자마자 차가운 경멸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지원아, 이게 무슨 꼴이니? 이혼한 며느리가 우리 병원에 와서 아이를 낳다니 병원 명예가 뭐가 되니? 당장 퇴원시켜. 어머니, 이 아이들은 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은서 씨는 아직 몸조리가 필요합니다. 경희 여사는 아들의 성공과 병원의 명예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녀에게 은서 씨는 이미 이혼한 실패작이었으며 쌍둥이의 존재는 병원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치명적인 스캔들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병원 과장으로서 사생활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비루한 꼴을 보이니? 네 장래를 위해서라도 저 여자와 아이들을 당장 여기서 내보내야 한다. 하지만 지원 씨의 내면에서는 강력한 부성애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밑에 점이 찍힌 아들을 안았을 때 느꼈던 전율은 그가 의사로서의 냉철함과 명문가의 의무를 잠시 잊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의사이기 이전에 이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은서 씨는 이 아이들의 어머니고요. 제가 반드시 이 상황을 해결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아이와 산모 모두 안정이 필요해요. 지원 씨의 단호한 태도에 경희 여사는 잠시 물러섰지만 그의 눈빛에서 비정상적인 집착과 분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실을 나가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네가 병원의 명예를 더럽힌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명심하렴. 경희 여사가 병실을 나가자 지원 씨는 은허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비로소 이혼의 배경에 어머니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서 씨에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는 대신 이제는 자신이 아이들과 그녀를 지켜야 할 때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입원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어머니의 권력과 병원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의 열쇠는 낡은 반지 앞방에서 홀로 고통받던 은서 씨의 침묵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환 씨는 자신의 명예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이 거대한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나에게 말해줘. 당신의 침묵이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당신의 미래, 그것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지원 씨는 은서 씨에게 비밀을 털어놓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은서 씨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난 1년간의 고통과 이혼의 진짜 이유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며칠 전 우연히 경희 이사장님의 서재에서 이상한 서류 뭉치를 봤어요. 병원의 의료기기 부당 입찰과 관련된 서류였죠. 명백한 비자금 조성 정황과 불법 의료 행위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가람 종합병원은 겉으로는 지역사회의 명문병원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경희 이사장의 욕심과 권력 남용으로 훼손된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당신은 그저 어머니를 믿고 의사로서의 본분에만 충실했을 뿐인데 만약 그 비리가 터지면 당신의 명예와 커리어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 분명했죠. 어머니는 당신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뿐이니까요. 그녀는 자신이 이혼을 감행하고 임신 사실을 숨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쓰고 마치 자신이 외도라도 한 것처럼 스스로를 비난받게 만들어서라도 사랑하는 남편 한지원의 미래를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은서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병원에 와서 경희 이사장님의 사진을 봤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체념했어요. 아이를 낳고 조용히 사라지려 했습니다. 이 서류 뭉치를 당신에게 넘기기만 하면 제 역할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낡은 가방에서 얇지만 묵직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혼 직전 경희 이사장의 서재에서 몰래 빼내온 병원 비리 관련 자료였습니다. 지원 씨는 서류 뭉치를 받아들였습니다. 서류 표지에는 한가람 병원 부속 의료기기 입찰 현황 2024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차명 계좌를 이용한 리베이트, 허위 계약서, 그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임상시험 기록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지원 씨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병원의 이면이 이토록 추악한 진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분노는 은서 씨를 향한 것이 아닌 자신의 눈을 가리고 명예라는 허울 좋은 감옥에 가두었던 어머니 김경희 여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어머니의 명예를 믿었고 이 병원을 내 인생의 전부로 생각했는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화려한 병원 건물이 아닌 어머니의 탐욕과 아내의 희생이 빚어낸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원 씨는 이제 의사 한지원이 아닌 진실을 마주한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낭편이자 아버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 추악한 진실을 덮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폭로할 것인지 최악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였습니다. 네가 그 아이들을 책임지겠다면 이 병원도 네 미래도 끝이라는 것을 명심해. 제 미래는 이미 어머니의 선택으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은서 씨가 진실을 털어놓고 며칠 후 김경희 이사장은 아들 지원 씨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넓고 호화로운 집무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경희 여사는 아들의 손에 은서 씨가 건넨 서류가 있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내 모든 정보망을 이용해 은서 씨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서류, 정은서가 너에게 준 것이 맞지?
나는 네가 그 서류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희 여사는 냉정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비리를 폭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후의 통첩을 던지려 했습니다. 네가 의사로서의 명예와 미래를 원한다면 그 여자와 아이들을 깨끗하게 정리해라. 이혼 소송 때처럼 아이들은 적당한 곳에 보내고 네가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라. 그리고 그 서류는 당장 내 앞에서 태워버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는 탐욕이 뒤섞인 섬뜩한 눈빛이었습니다. 네가 만약 나를 배신하고 그 서류를 외부에 넘긴다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 병원은 물론이고 의료계에서 네 자리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선택은 네 몫이다, 지원아. 지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어머니의 손안에서 완벽하게 조종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의사로서의 명예와 성공을 주었지만 그것은 언제든 회수될 수 있는 조건부의 성공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 서류를 공개하면 어머니는 감옥에 가실 겁니다. 그리고 한가람 병환의 명예는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을 겁니다. 정말로 제 미래가 그것을 대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미래, 네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이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니? 네가 이 병원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바로 너의 미래야. 정은서 같은 여자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네 인생을 망치지 마. 경희 여사는 은서 씨를 향한 적개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서 씨의 희생을 감언이설이나 불순한 의도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지원 씨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허울뿐인 성공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이 병원 과장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어머니의 권유대로 제가 지켜야 할 것은 명예가 아닌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어머니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은서 씨를 다시는 홀로 두지 않을 겁니다. 경희 여사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감히 네가 날 배신하는구나. 좋다. 네가 선택한 결과가 무엇인지 지켜보겠다. 경희 여사의 집무실을 나서는 지원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곧았습니다. 그는 명예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아버지자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병원의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 진실을 밝혀야 할 사람일 뿐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요. 하지만 당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요. 지원 씨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끝낸 후 병원 복도를 걸어나갔습니다. 그는 곧바로 은서 씨의 병실로 향하는 대신 조용히 병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한가람 병원에서의 영광의 기록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는 수많은 동료 의사와 간호사들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의 성공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씨는 그 모든 존경이 어머니가 만들어준 허상의 명예 위에 세워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서 씨의 병실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은서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은서 씨, 저는 오늘 이 병원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도 제가 지켜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은서 씨는 놀란 표정으로 지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라 결국 어머니의 압박에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원 씨, 당신이 모든 것을 잃을까봐 걱정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서류는 저에게 다시 주세요. 제가 혼자 책임질게요. 당신은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은서 씨는 여전히 지원 씨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태도는 지원 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 병원의 부조리를 알고도 침묵한다면 저는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저를 지키기 위해 홀로 고통받는 동안 저는 비겁하게 제 성공에만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정의를 선택할 차례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은서 씨가 건네준 비리 관련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서류를 의료윤리위원회와 검찰에 제출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 병원의 부조리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병원의 의사로서 그리고 당신의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은서 씨는 지원 씨의 단호한 결정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지원 씨. 당신이 그런 선택을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야 당신과 제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원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더 이상 이혼이라는 상처가 아닌 공동의 목표와 사랑이라는 새로운 결속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이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씨의 정의로운 선택은 곧바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희 이사장은 아들의 배신에 분노하여 병원 내 모든 인맥을 동원해 지원 씨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 씨는 병원 내에서 순식간에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그의 의사 면허와 경력에 대한 흠집을 내려는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야흐로 그들의 싸움은 어머니와의 집안 갈등을 넘어 정의와 부조리 사이에 첨예한 사회적 대결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한가람 병원의 비리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팔아 자신의 입지를 세우려는 파렴치한 자식일 뿐이야. 지원 씨가 검찰과 의료윤리위원회에 한가람 병원의 비리 서류를 제출한 후 사회는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지역사회의 명문병원이었던 한가람 병원의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언론은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채널에서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연신 속보를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 거점 병원인 한가람 종합병원의 부당 의료행위 및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병원 이사장의 아들이자 산부인과 과장인 한 지원 박사의 제보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병원 앞은 수많은 기자와 시위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희 이사장은 얼굴을 가린 채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피해 병원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연신 TV 화면에 비춰졌습니다. 그녀는 언론 앞에서 아들 지원 씨를 어머니를 팔아 자신의 입지를 세우려는 파렴치한 자식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지원 씨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어떤 언론은 그를 내부 고발자라 칭하며 용기 있는 의사로 추켜 세웠지만 또 다른 언론은 경희 이사장의 주장대로 그를 폐륜아로 몰아세우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은서 씨는 병실 TV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원 씨가 자신을 지키려다 세상의 비난을 한 번 받는 것을 보며 그녀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한가람 병원에 숨겨진 비리가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당한 입찰로 인한 막대한 손실,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고가 시술을 강요한 정황, 그리고 은서 씨가 발견했던 불법 임상시험 기록까지 경희 이사장이 탐욕이 빚어낸 참혹한 실체가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지원 씨는 결국 검찰에 출두하여 모든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야 한다는 고통 속에서도 정의를 위해 끝까지 양심을 지켰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행위는 그 모든 의료 윤리를 짓밟은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부조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커지면서 지원 씨는 병원 내부로부터도 강력한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와 친했던 동료 의사들조차 경희 이사장의 압력 때문에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 씨는 하루아침에 명예로운 과장에서 고립된 내부 고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독한 싸움 속에서 그는 은서 씨와 쌍둥이 아이들로부터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은서 씨는 아이들을 안고 지원 씨의 옆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지원 씨에게는 세상의 모든 비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따뜻한 안식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원 씨는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명예와 권력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허상이었지만 가정을 지키려는 사랑과 정의를 향한 양심은 영원히 남는 가치였습니다. 이제 우린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당신이 내 곁에 있고 아이들이 웃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 한가람 병원의 비리 사건은 결국 경희 이사장의 구속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병원은 명예를 실추하고 경영난에 허덕이게 되었으며 지원 씨는 의사로서의 명예와 자리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꿈꿨던 화려하고 성공적인 미래와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지원 씨는 은서 씨와 쌍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 인근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경희 이사장의 손길이 닿지 않는 조용하고 한적한 강변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것은 낡은 연립주택의 반지 앞방이 아닌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소박한 2층 주택이었습니다. 비록 전세금 마련도 빠듯했지만 그곳에는 비리와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지원 씨는 명문병원 과장 출신이었지만 어머니의 사건에 연루된 내부 고발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대형 병원에서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시골 지역의 작은 보건소 겸 개인의원에서 간신히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보수와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지원 씨는 묵묵히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은서 씨, 미안해요. 당신에게 이런 삶을 다시 겪게 하는군요. 한때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남자였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신은 예전보다 훨씬 멋진 의사가 되었어요. 작은 병원이지만 환자들은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해요. 이전의 당신은 명예로운 의사였지만 지금의 당신은 진실된 의사예요. 은서 씨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쌍둥이를 키우면서 마을의 사회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태도는 마을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이웃들은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부부에게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한 번은 지역 뉴스에서 한가람 병원의 소식이 다시 보도되었습니다. 한가람 병원 비리 사건은 결국 병원 폐쇄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희 전 이사장은 법정 구속되었으며 지원 씨와 은서 씨는 뉴스를 보자마자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화려했던 과거가 아닌 지금 눈앞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쌍둥이 아이들의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해 쓰는 거야. 그 어떤 성공보다도 이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이 중요해. 맞아요. 우리는 이 작은 집에서 가장 큰 행복을 찾을 거예요.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려웠고 지원 씨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 고난의 시간을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혼과 재회, 고통과 희생이라는 데 거대한 시련을 통과하며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한 박사님, 당신 덕분에 우리 마을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의사로서의 본분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지원 씨가 시골 보건소 겸 개인 의원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명예를 완전히 내려놓고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고령의 환자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왕진을 자처하고 밤늦게까지 진료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진심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웃들은 한때 비리 병원 이사장의 아들이라는 오해와 편견을 접고 그를 마을의 헌신적인 의사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지원 씨를 찾아왔습니다. 한 박사님, 저희 마을 노인 복지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은 기금을 모아 보건소 시설 개선에 도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 주민 일동이 박사님과 은서 씨 부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지원 씨는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장님,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시설 개선은 감사히 받겠습니다만 감사패는 괜찮습니다.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박사님과 은서 씨는 우리 마을에 따뜻한 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은서 씨가 매주 노인정을 찾아와 봉사활동을 하고 박사님이 새벽에 왕젠을 와서 생명을 구해준 것을 저희는 잊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진심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인정은 지원 씨에게 한가람 병원 과장 시절의 어떤 명예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의사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회복한 것입니다. 한편 은서 씨는 쌍둥이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꾸준히 사회복지 자원봉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결국 남편과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웃들은 쌍둥이 아이들에게 옷가지와 장난감을 나누어 주었고 은서 씨에게는 따뜻한 반찬과 국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은서 씨는 한때 큰 집에서 살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진정한 정을 이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원 씨는 은서 씨에게 감사패를 보여주었습니다. 은서 씨, 이것은 우리가 함께 이룬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했기 때문에 제가 비로소 진정한 의사가 될 수 있었고 이웃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니요. 당신이 정의를 선택하고 과거의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이제야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슬픔이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이 작은 마을에서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행복한 삶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는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완벽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세상 그 어떤 성공보다도 소중해요. 맞아요. 이곳이 바로 우리가 찾던 강변의 봄입니다. 주말 아침 강변 마을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지원 씨와 은서 씨는 쌍둥이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었지만 곧 찾아올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유모차에 나란히 앉아있는 쌍둥이 아들과 딸은 해맑게 묻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왼쪽 눈 밑에는 여전히 한씨 가문의 점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점은 이제 과거의 비밀과 고통의 상징이 아닌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증표였습니다. 공원에는 많은 가족들이 나와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지원 씨와 은서 씨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였습니다. 은서 씨는 아들을 안고 지원 씨는 딸을 안았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은 누가 봐도 행복하고 평화로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말해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반지 하방에서 저는 절망했지만 이 아이들이 곧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버텼어요. 그리고 당신이 진실을 선택해 주어서 우리 모두 살 수 있었죠. 해 진력이 되자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원 씨가 유모차를 밀고 은서 씨가 그 옆을 걸었습니다. 길가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지원 씨는 은서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번엔 제대로. 당신도 고생했어요. 우리 이 작은 집에서 계속 행복하게 살아요. 비싼 가구는 없어도 화려한 성공은 없어도 함께 밥 먹고 웃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게 바로 진짜 집이고 진짜 가족이니까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거짓보다도 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은서 씨가 흘린 침묵의 눈물 속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지원 씨는 명예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아내의 희생과 자신의 양심을 따라 진정한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화려한 대저택이 아닌 강변의 작은 집에서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그들의 삶은 이제 막 피어나는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영원한 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